파커 씨는 계단을 내려가 지하실로 가서 손전등이 벽에 춤추는 거미줄의 그림자를 들이우자 크고 낡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작은 마법 생물들이 갑자기 춤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린 사만다는 겁이 나서 눈을 감고 서둘러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뭐야? 할아버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노인은 거기 누워있던 낡은 말마구를 옆으로 밀고 발을 질질 끌며 여기 벽을 향해 향했습니다. 그는 사만다로 변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벽 사만다는 손전등을 들고 할아버지가 손톱으로 그 자리를 그은 회색 벽에 실제로 노란색 반점이 있는 것을 보았고 일부 정보는 그것이 점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뭔가가 숨겨져 있다고 노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거기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이해합니다. 할아버지가 물으셨고 왜 우리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여기에 보물이 있습니다. 그는 군대가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 마을에 왔을 때 이전 소유자 귀족이 남긴 오래된 보물을 그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보물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보물에 대한 욕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내 때가 오면 내가 사라지고 당신은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인은 벽에 있는 지점을 보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보물은 당신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 피트 파커 씨는 테이블 위에 있는 망치를 집어 휘두른 다음 치는 것에 대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망치를 내려놓고 손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자 사만다 일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이해합니다. 사만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커 씨는 사만다의 헝클어진 밤색 머리를 쓰다듬고 그녀를 지하실에서 데리고 나갔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만다가 돌아오자 그녀의 어머니 헬렌은 마당에 펼쳐진 사과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때때로 모기를 쫓으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검은 모닝 베일을 썼고 그 아래에서 그녀의 촉이 백발이 조금 다가와서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잘 계시나요? 어머니는 책에서 눈을 떼지 말라고 물으셨어요. 기분은 괜찮으세요? 사만다는 어깨를 으쓱한 것 같아요. 그녀는 대답했지만 그 사람은 조금 슬퍼요. 마치 당신이 그녀의 어머니가 사만다에게 책을 내려놓고 코를 꼬집은 것처럼 그녀가 한숨을 쉬며 다시 읽기 시작했다는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사만다는 그녀가 슬픈 것을 얼마 전에도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먼 곳에서 일하던 중 돌아가셨고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이제 더 나은 곳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만다는 매일 밤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드럽게 우는 엄마의 소리와 부엌의 침묵 그리고 사만다는 그녀를 지켜보며 울기 시작했다. 사만다의 불안과 끝없는 슬픔을 가둬두었던 유일한 것은 이제 2달 반만 있으면 학교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뿐이었다. 1학년에 가서 책상 뒤에 앉아 젊은 선생님이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치는 동안 거기에는 물론 다른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사만다는 그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만다의 가장 친한 친구는 항상 함께 놀고 있던 이웃 소년 윌리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원으로 몰래 들어가는 공과 날아다니는 윌리는 서맨서가 짧은 오른쪽 다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으려고 노력한 한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막 위를 달렸을 때 그의 다리가 그를 따라잡을 수 없었고 오른쪽 다리를 띄워야 했습니다. 다리를 앞으로 내밀었지만 그 외에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탔고 낚시를 하러 갔기 때문에 사만다는 그에게 그의 병에 대해 결코 상기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름날은 빨리 지나갔고 그녀가 그것을 알기도 전에 민트 향이 나는 7월이 지나갔습니다. 별이 빛나는 8월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만다의 학교 갈 준비를 하고 함께 도시로 쇼핑을 갔습니다. 누군가가 노트북 문구류와 가장 중요한 교복이 가득한 배낭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엄격하지만 아름다운 드레스를 꺼내곤 했습니다. 옷장은 그것을 침대 위에 펼쳐놓고 모든 스티치를 주의 깊게 검사했고 9월 초에 크리스는 사만다와 그녀의 어머니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헬렌과 같은 나이에 30살 정도의 키가 큰 남자였습니다. 저는 당신의 고인이 된 남편 크리스가 집에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는 사만다에게 인사했고 헬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어깨에서 배낭을 벗고 여기에 그가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종이 꾸러미를 꺼내는 것이 당신에게 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꾸러미를 헬렌에게 건네주었고 포장을 풀자 사만다는 아버지의 손목시계를 보았다. 차분한 휴대폰과 안에 있는 지갑. 헬렌이 지갑을 열자 소리 지르는 사진이 떨어졌다. 휴가 중인 나와 내 남편의 사진. 헬렌은 사진을 보고 슬프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벤은 나를 리조트로 데려가며 웃었다. 그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그 여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며 카드를 다시 지갑에 넣었다. 고마운 동료를 돌렸다. 그를 잘 아는가? 크리스는 고개를 숙이고 그가 죽기 직전에 바닥을 살펴보며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나는 그가 강에 빠지는 것을 봤다. 헬런은 서맨서에게 산책하러 가라고 손을 흔들었다. 자기야. 그녀는 서맨서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문 밖으로 나가서 벤이 통나무를 밀어넣고 있는 자물쇠에 귀를 대었다고 말했습니다. 서맨서는 크리스의 조용한 이야기를 들었고 크리스는 미끄러져 물에 빠졌고 크리스는 잠시 멈췄다가 모든 통나무가 그에게 바로 날아갔고 그 순간 그의 눈을 봤습니다. 오, 그가 정말 끔찍하게 생겼군요. 그런 다음 통나무가 그를 덮었고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이버들은 그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크리스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마도 조류가 그를 데려갔거나 바닥에 있는 구덩이에 갇혔을 것입니다. 그는 장거리 달리기 후 숨을 쉬는 듯 갑자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만다는 어머니의 조용한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자물쇠에 귀를 더 세게 대고 너무 슬퍼서 참을 수 없을 만큼 무거워서 곧 학교 문 옆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서맨서가 기다리던 일이 드디어 매일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새 화려한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서맨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트는 서맨서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결코 서두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사만다의 어머니와 크리스가 함께 TV를 보고 있는 동안 조용히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크리스가 우리와 함께 살 건가요? 그는 사만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니? 사만다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초조하게 드레스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며 머릿속으로 답을 찾았다. 그래서 당신은 내 아빠가 될 것이라고 그녀는 물었다. 많은 숙고 끝에 크리스와 그녀의 어머니는 스마트하게 반응하여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지나서 크리스는 베니 헬런에게 대답한 것처럼 그녀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크리스는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맨서는 크리스가 크리스마스 전에 항상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만다는 그가 가져온 거대한 개미와 다른 사냥 도구로 무스의 머리를 가두는 총에 매료되었습니다. 오, 누구야? 외쳤다. 사만다와 크리스는 거리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작은 모직 공을 꺼냈다. 그의 주머니에서 삐걱거리는 공이 삐걱거리며 작은 다리로 뛰어올라 사만다에게 달려갔습니다. 렉스. 크리스가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내가 데려갈 거라 했습니다. 렉스 스퀴트는 사만다의 손가락을 핥고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그를 품에 안고 4살짜리 아기처럼 흔들었습니다. 몇 달 후 렉스는 조금 성장했지만 전혀 사냥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렉스는 훈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집 주위를 돌아다니는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 외에는 누구도 보거나 듣지 못했으며 크리스는 종종 그에게 화를 내며 잡아당겼습니다. 렉스는 겁쟁이처럼 고슴도치처럼 겁을 먹고 사만다에게 도움을 청하며 훌쩍거렸다. 때리지 마세요. 헬렌은 크리스에게 왜 그렇게 잔인하게 굴면 걔를 더 나쁘게 만들 뿐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화를 내다 크리스는 그녀를 노려보며 씩씩 소리를 질렀고 죄책감을 느낀 듯 급히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나는 이 바보에게 너무 지쳤고 힘이 없다. 그는 훈련에 응답하지 않는 렉스에게 손을 흔들고 스페트. 서맨서가 이 대식가를 처리하도록 놔두세요. 서맨서는 렉스를 독특한 선물로 받은 후 그녀 자신의 방식으로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개의 간단한 명령을 말했고 맛있는 것을 성공할 때마다 그에게 보상을 주었습니다. 곧 렉스는 명령에 따라 누워서 짖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작은 여주인 윌리는 개에게 쥐를 잡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구멍이 있는 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앞발로 마른 나뭇잎 더미를 파고 있는 자네는 거기 숨어있는 소심한 설치류를 잡는데 능숙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개를 고양이로 만들었습니다.
크리스는 렉스에게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또 다른 쥐를 집에 데려왔다. 개가 아니라 자연의 조롱이었다. 렉스의 트로피를 빼앗았다. 역겨운 쥐를 쓰레기통에 던지고 개를 발로 찼다. 렉스는 자라서 으르렁거리며 침대 밑으로 기어갔다가 사만다의 명령이 몇 년이 지나서야 나왔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 고등학교를 마치고 벌써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종종 그의 무덤을 찾아와 옛날을 회상하던 누군가가 무덤 옆에 앉아 앞으로의 성인 생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학교를 졸업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몰랐고 묻힌 할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녀는 의학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했으며 도시로 가서 의과대학에 등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에 결정했습니다. 생물학과 화학시험을 치고 무료교육을 받으려면 분명히 좋은 시험을 통과할 것이지만 도시에 살기 위해서는 여전히 추가 돈이 필요했고 지금까지 어디서 구할 것인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1년 동안 몸이 아팠습니다. 헬렌은 스스로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녀의 도움에 의지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사만다는 크리스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녀는 그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는 이제 그의 사업으로 너무 바빠졌습니다. 그의 모든 돈과 힘을 투자했습니다. 그의 사업은 어떻게든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 투자자들과 협상하여 대출을 받고 다양한 염소를 샀지만 염소들은 우유를 너무 적게 주어 도살하기가 더 쉬웠지만 크리스는 부러워할 만큼 끈질기게 황금맥을 찾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환상의 기회였고 그것을 위해 그는 윤광로처럼 사업에 돈을 투자했습니다. 사만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황후는 이미 근처 어딘가의 묘지 위에 두꺼워졌습니다. 엿보는 눈으로부터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큰 소리로 휘파람을 불고 있었습니다. 딱정벌레가 나무에서 나무로 공중 전투기처럼 윙윙거리며 날아갔습니다. 사만다 이끼 낀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할아버지의 무덤을 바라보다가 문득 먼 여름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할아버지를 따라 어두운 집 지하실로 내려간 그녀의 눈앞에 노란 반점이 나타났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망치를 휘두르며 웃던 벽은 그녀에게 남북전쟁의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봄을 사만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벽 안에 야른 점토 스크린 뒤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할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꺼내어 유통시키곤 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 이 보물들은 마침내 그녀에게 도움이 되었고 사회 사만다는 할아버지의 무덤 위에 조금 더 서 있다가 어둠 속의 회색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묘지 문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소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어둠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만다는 스위치가 있는 소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어머니는 소파에 쭉 뻗은 채 누워 있었고 한 손은 아래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어머니의 손을 들었다가 갑자기 움츠러들자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사만다는 샹들리에 스위치를 눌렀다. 방이 노란 빛으로 가득 차자 소녀는 활짝 열린 헬렌의 창백한 얼굴에 비인간적인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다. 반짝이는 눈빛과 끔찍한 요새가 사만다의 뇌를 강타했습니다. 마치 번개처럼 엄마가 죽은 것 같았어요. 그녀는 식어가는 몸 옆에 앉아 나중에 엄마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헬렌의 장례식이 끝난 후 울었습니다. 사만다는 자신을 닫고 우주 전체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는 모두 돌아가셨고 윌리는 도시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크리스는 그녀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만다는 시험을 치르고 윌리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이 끔찍한 아침 봄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사만다가 테이블에 앉아 시험을 준비하던 어느 날 그녀의 영혼을 괴롭혔던 현실을 잊을 수 있는 그녀의 유일한 생명줄 크리스는 마을 어딘가에 보물이 있다는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알몸이 오늘과 전에 그것을 지워버렸습니다. 가게에 있던 버나드한테서 들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만다에게는 충격이었죠. 만약 크리스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찾은 후에는 반드시 그 물건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 자신을 위한 보물, 이 보물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크리스는 계속해서 전구를 조였다. 나는 스코틀랜드 소를 사겠다. 그 스코틀랜드 소는 그가 꿈결처럼 휘파람을 불었고 그의 휘파람 소리가 사만다의 귀를 뚫고 들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여기에 보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보물섬에 살고 있나요? 크리스가 터뜨린 웃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독창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만다가 참을 수 없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음으로 교과서를 쾅 닫았습니다. 그녀가 원하면 찾아보게 될 거라는 걸 알지만 나 없이는 나보다 먼저 시험이 있고 크리스는 이웃 올드타이머즈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지만 모든 말을 듣고 모든 소문을 녹음했습니다. 지하실에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우커 씨는 다음 거리 집에 살았던 블레이크 부인이 감독자이거나 상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딘가에 묻었다고 파우커 씨의 아버지가 보셨다고 말했습니다. 검색했지만 찾지 못했거나 크리스가 이 말을 듣고 표정이 바뀌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블레이크 부인에게 감사합니다. 그는 나이든 여성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의붓딸이 지역 역사 에세이를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녀가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할머니의 마른 손을 흔들고 집으로 가던 그가 집에 다가가자 그의 눈에는 약탈의 불이 타올랐다. 할아버지가 보물을 숨긴 곳은 어디였는가? 크리스는 사만다의 어깨를 잡으며 소리쳤다. 그것들이 그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그것을 건네지 않았다. 사만다는 겁에 질려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보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외쳤다. 나는 보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마음이 아프다. 그녀는 양아버지의 꽉 잡은 손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달라붙었다. 내가 먹잇감을 꽉 붙잡듯이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마 그것을 숨겼을 것입니다. 서둘러서 말하지 않으면 그가 손의 무게를 재고 사만다의 뜨거운 뺨을 때리게 할 것입니다. 그녀에게서 흘러나온 눈물의 일격은 모르겠어요. 그녀가 주장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미쳤다는 걸 모르겠어요. 당신은 강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당신은 미쳤어요. 바삭바삭 그녀의 말에 완전히 격분했습니다. 그는 사만다를 다시 때리고 또다시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고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집과 마당에 들어가면 넌 여기 남을 거야. 이 쓰레기 새끼야. 그가 슉슉 소리를 내며 사만다를 헛간으로 끌고 들어갔고 내가 내 할아버지 댁에서 빌어먹을 보물을 찾는 동안 크리스는 거대한 참나무 볼트로 문을 잠그고 몸을 흔들고 안으로 들어가서 가져갔다. 파컷이 집의 열쇠는 상자에 담겨 있었고 그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은 채 이미 보물을 찾은 듯 명랑하게 휘파람을 불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크리스는 파컷이 집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걸려있는 쓰레기와 거미줄 빼고는 방해가 되어서 답답해서 의자를 찼어요. 괜찮아요. 내일 여기로 돌아올게요. 안심하고 집에 돌아오면 모든 것을 다시 수색했어요. 처음 헛간으로 갔어요.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그녀를 두고 온 자리에 앉아있던 사만다에게 말했다. 하지만 괜찮아. 내일은 또 다른 날이 될 것이고 그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나는 계속 찾을 것이고 당신은 여기 남을 것이지만 당신이 나에게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기로 결정했다면 내가 널 내보내줄 테니 무슨 소리야 미쳤다고 사만다의 목소리가 안에서 나왔어. 넌 아프다 나죠. 무서워서 그녀가 울기 시작하자 크리스는 마음껏 소리를 지를 수 있을 만큼 세게 문을 찼다. 아무도 내 말을 들을 수 없을 거라고 말하고는 헛간 문을 잠근 채 집으로 갔다. 사만다는 1시간, 2~3시간 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몇 시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시계도 전화기도 없이 가끔 틈 사이로 엿보았지만 너무 컸다. 누군가가 헛간에 통나무를 치고 흔들려고 했지만 단단히 못 박혀 있었고 스테이크에 대한 가능한 모든 옵션을 시도하고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 중 누구도 그녀의 약한 타격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쓸모없게 소환되어 무력하게 흙바닥에 떨어지고 울었다. 그녀는 슬픔에 너무 깊이 빠져서 렉스가 어떻게 구석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헛간으로 기어들어가 그녀에게 기어올랐는지 눈치채지 못했다. 걔가 사만다를 외쳤다. 그녀의 얼굴에 노즐을 뿌렸습니다. 렉스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녀의 질문을 이해한 걔는 모퉁이로 달려가 구멍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가 구덩이를 더 깊이 파려고 했지만 삽 없이는 불가능해 보였고 불행히도 삽이나 기타 도구는 없었습니다.
헛간 도구가 부러진 그녀를 물어뜯는다. 손톱이 힘없이 바닥에 떨어져 불안한 잠에 빠졌다. 좋은 아침 크리스의 목소리에 그녀가 깨어났다. 음식을 쳤다. 그는 말린 국수 한 봉지와 물 한 병을 문 아래로 밀어 넣었다. 사만다는 쉽게 그 물건을 잡았다. 국수가 패키지를 찢고 이빨로 벽돌에 조금 박혔습니다. 크리스가 문을 통해 그녀에게 물어본 것은 무엇이든 결정하셨나요? 금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서맨서는 국수를 입에 가득 담아 대답했습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시험 준비 때문에 나를 놓아주었지만 크리스는 그녀의 대답을 대답하지 않고 남겨두었고 서맨서는 멀어지는 그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맨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얼마나 오랫동안 창고의 습한 어둠 속에서 스스로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비밀을 양아버지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보물에 질식하도록 놔두었습니다. 그녀는 리벤지의 잘못에 대해 침울한 웃음을 지으며 그가 한 일에 대해 여전히 그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꿈에서 그녀는 윌리를 보았습니다. 뜨거운 7월의 일몰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동안 그들은 꽃이 무성한 들판을 함께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들이 그들 주위에서 지저귀고 귀뚜라미가 놀라운 영혼을 감동시키는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윌리가 무언가를 외쳤지만 사만다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렉스는 사만다의 웃음소리를 듣고 어리둥절했지만 그동안 그녀의 꿈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윌리는 그녀의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우리가 안녕 할머니라고 소리쳤을 때 그녀는 그의 목소리 같은 음악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눈을 깜박이고 하품을 한 다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나무 판자 벽 밖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 도착했나요? 내 사랑하는 손자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내 할머니 불과 5분 전에 사만다가 비명을 질렀어요. 윌리의 목소리였어요. 그녀는 벌떡 일어나 구덩이로 달려갔습니다. 렉스의 구멍은 바로 윌리의 목소리가 있는 거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구덩이에 머리를 집어넣으려고 안간힘을 썼고 같은 밝은 빛이 그녀의 눈을 강타했습니다. 윌리 서맨서는 눈을 뜨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윌리 내가 여기 있어요. 근처에 있던 남자가 그녀에게 달려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사만다는 눈물을 닦으며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 잠깐만. 윌리는 급히 일어나 이제 널 풀어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침착하게 울타리를 넘어 헛간 문으로 절뚝거리며 올라가서 볼트를 풀고 문을 열고 전화했다. 사만다 할아버지 댁으로 달려가야 해요. 속삭이듯 안아주는 윌리 중 일부는 보물을 찾아야 해요. 윌리가 그러기 전에 보물을 찾아야 해요.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거리로 달려갔고 누군가가 무거운 대문을 밀어 마당에 터뜨린 뒤 지하실로 달려갔습니다. 지하실 안은 마치 동굴처럼 조용하고 습했습니다. 사만다는 벽에 걸려있는 낡은 랜턴을 가져다가 버튼에 문자를 보내고 불을 붙인 뒤 천천히 벽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방에 도착했을 때 앞쪽 회색 벽으로 향했습니다. 망치가 11년 전과 같은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사만다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그 이후로 거기에 없었고 사만다는 벽의 누런 부분에 시선을 고정하고 자신이 치는 망치를 집었다. 얼룩과 점토먼지가 그녀의 얼굴로 날아갔지만 그녀는 그것을 닦아내고 5번 부딪힌 후 다시 때렸습니다. 점토 장벽이 부서져 내부에 숨겨진 작은 칸막이가 드러났습니다. 사만다는 뒤엉킨 사슬 10개의 금반지 펜던트와 작은 돌로 장식된 십자가가 들어있는 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 티아라와 노스 십자가와 오래되어 녹색으로 변한 오래된 책의 페이지들은 그녀가 발견한 것을 몇 초 동안 감탄했다가 모든 것을 다시 싸서 그녀의 셔츠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가 지하실 문에서 사만다를 만났을 때 윌리는 내가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당신의 양아버지는 이제 도망갈 수 없을 거예요. 사만다는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어요. 당신이 와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당신이 윌리 덮개를 쓰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사만다의 집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양아버지는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고 윌리는 사만다에게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나는 소아과 의사가 되기 위해 의과대학에 가고 싶지만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확실하게 정하지 않은 사만다는 망설임 없이 대답함. 윌리는 코를 찡그린다. 힘들다고 말했다. 사만다는 낄낄거렸다. 괜찮다고 했고 유능한 학생은 차를 다 마신다고 말했다. 나는 잠이 들었고 그날 하품이 너무 복잡하다고 말했다. 윌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그는 코트의 단추를 채우며 쿠키를 위해 문에 빌려주고 서둘러 그를 불러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소리쳤다. 그는 이것을 가져라고 말하고 그녀가 발견한 반지 중 하나를 윌리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윌리는 놀라서 그녀의 선물을 바라보았다.